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부가가치세 기초 이론과 관련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에서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그리고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부가가치세가 고려된 거래를 회계 처리하는 연습까지 해봤었는데 자, 일단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라는 걸 할 건데 일단 납부세액 하기 전에 지난 영상에서 했던 거와 관련해서 복습 한 개만 하고 여러분들 혹시 잘 기억하고 있으신지 체크하기 위해서 회계 처리 분계죠. 한 번 더 하고 오늘 진도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회계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자꾸 말씀드리죠. 왜냐면은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어야만 이제 매입 매출 점표 입력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했었는데 우리 지난 시간 초반에 꼭 상품 거래뿐만 아니라 상품 이외의 거래,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비품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회식비 뭐 이런 거래들도 전부 다 부가세가 고려가 돼야 된다 앞으로는. 그래서 어떠한 거래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거래를 회계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일단 이 두 문제 풀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일단 화면 멈추시고 이 문제 한번 먼저 풀어 보시고 나서 선생님은 바로 해설 진행할 건데 해설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건물 구입했으니까 어느 변에 차변에 건물이 와야겠죠? 건물 구입했으니까. 그리고 대금 220만 원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한 거는 외상인데 우리 외상이라는 거는 상품 거래에서만 쓸 수 있으니까 상품 이해 거래에서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로 회계 처리했죠.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금이라고 일단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금액이 220만 원인데 이 220만 원이라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은 우리 뭐라고 했었냐면은 공급 대가라고 했었죠. 공급 대가고요. 자, 건물 옆에는 어떤 금액이 와야 돼요? 순수한 건물의 금액이 와야겠죠? 즉, 건물 옆에는 뭐가 와야 돼요? 공급 가액이 들어와야죠. 자, 여기 금액은 공급 가액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공급 대가와 공급 가액의 관계는 첫 번째 영상에서 봤었어요. 자, 공급 대가에서 1.1을 어떻게 하면은 나누면은 공급 가액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220만 원을 1.1로 나누면은 자, 계산기로 하실 분들은 계산기로 하고 요거 빨리 하실 수 있는 분들은 22 나누기 뭐 11 하면 되니까 바로 얼마 나오죠? 200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공급 대가로 220이 나왔지만 우리는 공급 가액이 회계 처리할 때 필요하니까 차변에 건물 200만 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건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한테 지급해야 될 돈은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니까 미지급금은 220만 원 이렇게 적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차변에 20만 원 비게 되는데 이 20만 원 뭐예요? 지금 세금 내야 될 시기가 아니지만 거래를 통해서 그냥 세금 납부하고 있는 거니까 먼저 낸 세금이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대급금이라고 했죠? 대급금이고 먼저 낸 만큼 나중에 안 내면 되니까 자산으로서 차변에 적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1번 문제의 분계는 자, 이렇게 차변에 건물 200만 원, 부가가치세 대급금 2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22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는 1번 문제보다 조금 더 빨리 두 번째니까 해볼게요. 자, 종업원 회식 비용입니다. 종업원 회식 비용은 우리 복리후생비죠. 자, 차변에 복리 후생비. 자, 비용이니까 차면 적었죠. 그리고 현대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자, 현대카드로 결제하든 주지 않든 어찌됐든 간에 미지급금이죠. 똑같이. 카드 결제도 미지급금이고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공급 대가로 지금 문제가 나와 있죠. 포함이니까. 공급 대가로 나와 있으니까 나누기 1.1에서 복리후생비는 30만 원 줬고 미지급금은 33만 원 되는 거죠. 똑같이 어차피 나는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부가세 부담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차변에 3만 원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지금 글자가 좀 많이 이상한데 이거 부가가치세요. 다시 쓸게요. 부가가치세 대급금 30만원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구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것이 발생하고, 만약에 이걸 판매했다, 판매한 사람 입장에서는 대변의 부채로 부가세 예수금 발생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제 오늘 배워야 될 진도, 이번 영상에서 배울 진도, 부가세 납부세액에 대한 진도 한번 이어서 수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납부세액이란 내가 부가세로서 내야 될 금액이 얼마냐, 이거 계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뭐 이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라는 거 배웠으니까 그 두 가지 정의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매출세액은 내가 앞으로 국가에다가 낼 돈이라고 정의가 됐었죠. 낼 돈입니다. 그리고 매입세액이란 거래를 통해서 이미 낸 돈이었죠. 낸 돈. 그래서 부가가치 납부세액은 내가 낼 돈인 매출세액에서 내가 이미 낸 돈인 매입세액을 어떻게 차감해서 빼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납부세액은 낼 돈 빼기 낸 돈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좀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번 정리해보면은 부가가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써볼게요.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입니다. 자, 이걸 조금만 더 풀면은 매출세액이란 매출액에다가 세율 10%를 곱한 거죠. 그죠? 그리고 매입세액이란 매입액에다 세율 10%를 곱한 거. 그래서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매출액 곱하기 세율 빼기 매입액 곱하기 세율이다, 이렇게 우리가 납부세액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정리 좀 잘 되시죠? 이거 정리하신 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예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화면 잠깐 멈추시고 푸시면 되고요. 쌤은 바로 이어서 설명 진행할게요. 자, 땡땡주는 X1년도 1분기 매출액이 100만원, 그리고 매입액이 80만원입니다. 자, 1분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납부세액은 위에서 정리한 대로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이었죠?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인데, 매출세액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매출세액은 매출액 얼마? 100만원 곱하기 10%니까 0.1이라고 할게요. 바로. 그럼 매출세액은 얼마다? 10만원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매입세액은 매입액 얼마? 80만원에다가 10%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 8만원. 자, 매출세액은 10만원, 매입세액은 8만원 나왔으니까 납부세액은 10만원 빼기 8만원 하니까 얼마 나와요? 2만원. 자, 매출액 100만원, 매입액 80만원일 때 납부세액은 2만원이구나. 내가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될 세금은 2만원이구나. 이렇게 구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우리 매출세액, 매입세액이라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는 개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내야 될 돈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구하는 과정, 이거를 좀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통해서 우리 납부세액 구하는 거를 한 번 더 정리할 건데,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학습을 하면서 우리 부가가치세는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했냐면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납부세액 어떻게 계산하는지까지 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생산자가 생산해서 도매상한테 100원에 판매한다라고 볼게요. 우리가 첫 번째 영상에서 했던 건데 그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200원에 판매하고 그 다음에 500원에 판매하고, 이 과정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은 지금 생산자는 매출액이 얼마란 얘기예요? 100원이란 얘기죠. 반대로 도매상은 매입액이 얼마란 얘기예요? 100원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생산자한테는 매출액밖에 없으니까 매출세액이 있겠죠. 매출세액이 얼마? 10원이겠죠. 그리고 도매상은 지금 매입했으니까 매입세액이 얼마? 10원이 발생하겠죠. 이해 가시죠? 자, 이제 파란색으로 할게요. 도매상이 소매상한테 200원을 넘기고 있는데 도매상은 그럼 지금 유통 단계에서는 매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얼마? 200원인 거죠. 그럼 소매상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매입하고 있으니까 매입액이 얼마? 200원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파란색 거래 단계를만 보면은 도매상은 매출했으니까 매출세액이 20원이 있겠죠. 10%니까. 그리고 소매상은 매입세액이 20원이 있겠죠.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이번엔 이제 소매상이 판매하는 걸로 볼게요. 소매상이 최종 소비자한테 5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소매상은 매출액이 500원인 거죠. 500원인 거고 최종 소비자는 매입액이 500원인 거죠. 그러면은 소매상은 지금 거래 단계에서 매출했으니까 매출세액이 얼마? 50원인 거고 최종 소비자는 매입세액이 얼마? 50원인 거죠.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납부세액 계산 한번 해볼게요. 납부세액은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생산자는 매출액밖에 없으니까 매출세액 10원 전부 다 납부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도매상은 매출세액 20원, 매입세액 10원인데 우리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방금 전에 했어요. 그러면은 도매상 납부세액 얼마다? 10원이다. 자, 소매상은 매출세액이 50원이고 매입세액이 20원이니까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 납부세액 얼마? 30원이죠. 자, 그리고 최종 소비자는 지금 매입세액으로 50원을 부담을 하고 있죠. 50원 부담하고 있죠. 그러면은 일단 납부세액 계산하는 거는 다 됐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인 거니까 10원, 10원, 30원 다 이렇게 계산됐는데 우리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가가치세라는 거는 최종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세금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우리 최종 소비자는 지금 이 물건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물건을 500원이 아니라 부가세 포함해서 550원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물건값 500원에 부가가치세 50원 포함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생산자와 도매상과 소매상이 부담하고 있는 이 세금의 합계가 얼마예요? 50원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50원이라는 금액 전부 다 누가 부담하고 있는 거야?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은 자기 이익에 대해서 10%만큼 세금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그거에 대한 최종 부담은 누가 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슈퍼에서 물건을 뭐 아이스크림을 사 먹든 아니면은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 먹든 식당에서 밥을 사 먹든지 간에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한다. 항상 소비자의 입장에서 부담을 한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부가가치세는 우리 실생활에 항상 옆에 있는 세금이다 라고 기억하시고 조금 더 알기 위해서 한 번 더 학습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찌됐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이고 이 납부세액은 전부 다 결국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어서 한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 영상 마지막으로 이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이라는 거 한번 보고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매입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감될 항목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이니까 납부세액에서 차감될 항목이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매입세액은 내가 내야 될 세금에서 빠질 항목이니까 매입세 공제라고 표현할게요. 매입세 공제. 이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은 사업자는 매출세액은 클수록 좋을까요? 작을수록 좋을까요? 매출세액은 내야 될 세금이니까 작을수록 좋을 거고요. 매입세액은 공제될 세금이니까 빠질 세금이니까 내가 내야 될 세금에서 빠질 세금이니까 클수록 좋겠죠. 이해 가시죠? 자, 우리 납부세액은 매출 세액 빼기 매입 세액인데 당연히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작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럼 매출세액은 작아지고 매입세액은 커지는 걸 바라겠죠. 지금 요 두 가지는 이거 정리한 거예요, 지금.
자, 반면에 국가는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국가는 사업자의 입장은 같을까요? 반대일까요? 당연히 반대겠죠? 왜? 국가는 거두어 들이는 입장이고 사업자는 내는 입장이니까 서로의 입장이 반대일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크게 신고하고 싶을 겁니다. 위에서 한 것처럼 매입세액이 커지길 바랄 거고 국가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이 작아지길 바랄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거두어 들일 세금이 커지니까. 그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만 놓고 보면은 서로의 입장이 반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둘의 관계에서 우리가 뭐 이런 표현 뭐 흔히 쓰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 쓴다면은 둘의 관계에서 갑은 누굴까요? 갑은 당연히 국가가 되겠죠. 국가가 우선이겠죠. 그래서 국가는 사업자가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것을 상당히 까다롭게 해놨습니다. 까다롭게. 무슨 얘기냐? 우리 판매자가 있고요. 판매자가 있고 구매자가 있다고 했죠? 구매자가 있다고 했는데 판매자가 물건을 판매할 때 구매자는 세금 포함해서 대금을 지급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 세금이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먼저 낸 세금이니까 나중에 내야 될 세금에서 어떻게 공제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이 공제의 과정을 국가가 어떻게 간단하게 까다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까다롭게 했느냐? 매입세 공제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빙 서류를 구비하도록 했습니다. 증빙 서류. 자,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세금 포함해서 대금을 냈으면은 구매자는 이 세금 포함해서 대금을 냈다는 증명을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는 얘기야. 증빙을 스스로 해야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증빙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구매자가 세금 포함해서 대금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때 지급한 세금 인정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국가는. 이해 가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자, 이러한 증빙 서류에는 세금 계산서라는 게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자, 저 물건 살 때 세금 포함해서 냈어요 하면서 세금 계산서라는 것을 구비를 해서 증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와 거의 동일한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와 현금 영수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그래서 우리 현금 영수증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불리는 영수증이라든가 간이 영수증은 아니에요. 현금 영수증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그래서 잠깐 이거 지울게요. 자, 일단 이 증빙 서류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한번 볼게요. 일단 가장 이상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은 세금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라는 건 지금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두 가지 있는데 일단 이 세금계산서라는 거, 이게 증빙이죠. 증빙인데 세금계산서를 포함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든 현금 영수증이든 이 증빙이라는 것은 매출자가 발행하는 겁니다. 매출자가 발행하는 거예요. 다시 쓰면은 자, 판매자가 있어요. 판매자가 있고요. 구매자가 있어요. 구매자가 물건값이 만약에 10,000원이라고 하면은 부가세 포함해서 11,000원 지급했죠. 그럼 판매자는 물건값만 받은 게 아니라 이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1,000원까지 받았다라는 것을 구매자한테 세금 계산서라든가 뭐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서 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즉 증빙은 누가 발행하는 거다? 판매자, 매출자가 발행을 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구매자는 판매자가 발행해준 증빙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세금 낼 때 증명하면 되는 거죠. 나 이만큼은 세금 냈습니다. 라고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판매자가 증빙을 발행할 때 이렇게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두 장, 하나는 공급자, 자기가 보관하고 있고 또 한 개는 공급받는 자, 구매자한테 지급해주는 증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두 장을 발행을 하게 되는데 일단 지금 뭐 한 장 발행하나 두 장 발행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 세금계산서라는 거는 판매자, 매출자가 발행을 하는 거고 여기 세금계산서에 보시면은 공급가액이라고 있어요. 공급가액이라고 있고 또 옆에 뭐라고 있죠? 세액이라고 있죠? 자, 여기에다가 10,000원 그리고 1,000원 이렇게 써서 주는 거야. 그러면은 나 물건값 10,000원 뿐만 아니라 세금에 해당하는 1,000원까지 받았어. 그러니까 너 나중에 이 1,000원만큼은 세금 안 내도 돼. 이렇게 증빙을 구매자한테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증명서류에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무엇이다? 세금 계산서라는 게 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라는 것은 누가 발행한다? 매출자가 발행해서 매입자한테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또 세금 계산서 말고 증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했죠?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 영수증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뭐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 같은 거 여러분들 아마 뭐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도 총 금액이 71,400원인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중에서 공급가액은 얼마고 부가세가 얼마다. 그러면은 이 부가세 이거 구매한 사람한테 증명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증명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현금 영수증이라는 것도 전체 금액 중에서 공급가액이 얼마고 부가세가 얼마인지 이렇게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증명 서류로서 효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자의 입장에서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라든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든가 현금 영수증 셋 중에 한 개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우리 참고로 이런 영수증, 자, 이런 영수증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이 영수증이라고 하죠. 간이 영수증이라고 하는데 이 간이 영수증은 그냥 손으로 쓰는 거 여기 다 칸이 비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월 1일 품목 뭐 아이스크림 수양 뭐 하나 단가 500원, 금액 500원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 잘 보시면은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따로 적는 칸이 없죠. 그리고 이거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을 해서 국세청에 전송을 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기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고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간이 영수증이라든가 일반 영수증은 증명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학습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가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까다롭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너 매입세액 공제 받으려면 뭐 구비해? 증빙서류 구비해. 근데 이러한 증빙서류에 뭐가 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 있지만 일반 영수증이나 간이 영수증은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매입자는 매출자와의 거래에서 반드시 부가치세를 지급하겠죠. 지급하는데 그 증빙으로 이 세 가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중 반드시 하나를 수취해야 되고 만약에 수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매입세액 포함해서 대금 지급했다 하더라도 공제된다,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는 불공제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억울한 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구매한 사람 입장에서는 판매한 사람한테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세요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해주세요, 현금 영수증 발행해주세요라고 꼭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일단 오늘 증명서류의 종류 그리고 증명서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까지 수업을 했고요. 우리 전체적으로는 납부세 계산하는 것까지 했었죠.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수업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 전부 다 매입 매출전표 입력할 때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복습하시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